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은 금양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격적인 이야기가 좀 나왔잖아요. 감사 의견이 거절이 되면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간다.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었던 또 투자를 했었던 또는 투자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자, 2차전지 기대주에서 상장 폐지로 가고 있는 이 금양의 모든 연대기, 어떤 식으로 해서 주가가 올랐었고, 어떤 구간에서 약간 위험성의 요소들이 나타났는지, 또 그런 요소들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굴러왔는지, 투자자들은 또 어떤 반응들을 보여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것을 알아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모르면 또 당하기 때문이죠. 지금 주가가 19만 원에서부터 지난 21일 종가가 9,900원입니다. 무지막지하게 떨어진 상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장 폐지까지 당한다. 야, 굉장히 큰 충격으로 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연대기 시간별로 딱딱딱 정리해서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2023년 초로 시작이 됩니다. 2023년도 초에 2차전지 열풍이 불어닥칩니다. 네, 유튜브에서 일명 배터리 아저씨죠. 네, 이런 어떤 그 유튜버하고 인플루언서들 뭐 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2차전지를 추천하기 시작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금양의 주가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머리가 살짝 없는 사람, 유튜브에서 지금 막 확성기를 들고 사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사람들이 우와! 그러면서 돈을 들고. 자, 초반에는 좋았어요. 주가가 열심히 올랐거든요. 2023년도 초반에 2차전지 열풍과 함께 금양의 주가가 폭등합니다. 이런 거는 뭐 사실관계 필요 없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국내 증시에 2차전지 테마주 열풍이 불어닥치게 되면서 금양이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일명 배터리 아저씨 이런 분들이 이제 금양의 홍보이사로 그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금양 쪽에도 집중이 많이 됐고 실제로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등등의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나왔던 것이 2023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과 좀 비슷하죠. 그 당시에 좀 힘들었었던 2022년도 말, 2023년도 초에 가장 힘들었던 종목이 뭐였죠?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다 손절을 하고 배터리로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더 사고. 물론 2023년도부터 2024년 초까지는 조금 주가 상승이 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과열된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좀 애매하죠. 네. 자, 지금도 좀 비슷합니다. 삼성전자 바닥에 있을 때 팔아! 그렇게 해놓고 지금 어느 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방산, 조선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 열풍이 불게 되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렸어요. 자,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급증합니다. 그 당시 많이 나왔던 게 금양 15만 원 갈 것이다. 또는 뭐 일각에서는 100만 원 간다 얘기도 있었습니다. 100만 원 간다. 적금 깨고 투자하라. 나도 전 재산 덜었다. 뭐 와이프도 사줬다. 네. 빚내서 샀다. 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 과열되는 분위기로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3년도 7월 26일에 금양이 장중 최고가 19만 4천 원을 기록하면서 급등을 하게 됩니다. 15만 원 간다. 얘기가 맞긴 맞았어요. 네, 그죠? 초반부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요. 자, 그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 여기 이게 금양 차트인데 2022년도 여기가 7월 8월 요때 저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갔다가 2023년도 초반이에요. 초반부터 이제 이만큼 올라온 주가. 자, 이 당시 주가가 5,000원인가 그랬을걸요. 그죠? 5,000원 정도. 그런데 이게 무려 2만 원, 3만 원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자, 이거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린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올라갑니다. 3만 원에 불과했던 주식이 여기까지 5만 원, 6만 원까지 또 올라가죠. 와우, 죽이네. 떨어지면 더 산다. 전략을 통해서 또 올라가가지고 이제 19만 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천 원의 주식 갖고 있던 사람들은 19만 원까지 갔으면은 무려 40배인가요? 네, 5만 원이 10배. 그러니까 40배죠. 40배. 4,000%. 네,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여기 중간에 여기 3만 원에 샀으면요. 3, 6, 18, 600%. 네. 5만 원에 샀어도 400%. 어마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위쪽에서 더 많이 사들인다는 얘기죠. 더 간다!
더 간다를 통해 가지고.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주가를 보세요. 3만 원에 사신 분들도 4만 원에 사신 분들도 수익 실현 안 했다면 네, 지금 아주 박살이 났겠죠. 자,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한 줄 코멘트를 보게 되면 이 시기의 금양은 기업의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과장된 기대감만으로 급등했다. 과열된 시장 분위기는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기업의 펀더멘탈. 기업이 아무리 잘 나가도요, 갑자기 1년 사이에 4,000%나 올라갈 수는 없어요. 아시죠? 1년 사이에 4,000%나 올라갈 수 없는데, 뭐, 테슬라의 어떤 진짜 전략적인 파트너다, 제2의 에코프로다, 네, 등등등 얘기가 나오면서 금양을 막 띄우기 시작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한 이런 기대감들이 등에 이제 확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게 폭등, 주가 폭등이 일어난 이후에 상황을 보게 되시면 2023년 4월 24일 날 유튜브를 통한 내부자 정보 유출 및 자사주 매각 긴급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동안 이제 뭐 실수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실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금양 자사주 매각할 거다 라는 식의 얘기가 나와버립니다. 공시도 안 나온 상황인데 얘기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게 2023년 4월 24일 네, 지금은 이 영상이 비공개 처리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들 금양 관련한 유튜브 한 번씩 찾아보세요. 비공개 전환이 너무 많이 됐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한 내부 정보 유출 및 자사주 매각 긴급 공시가 나오게 됐는데 유튜브 방송에서 금양이 1,700억 규모 자사주 매각을 추진하겠다라고 미리 유출합니다. 장내 매도, 블록딜, EB라고 해서 교환사채 발행 등 구체적인 매각 방법까지 공개합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야. 야, 공정공시 위반 아니냐.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소수의 사람에게만 먼저 공시하는 게 어딨냐. 라는 식의 얘기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금양이 당일 저녁에 긴급하게 자사주 200만 주 매각 공시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여기 투자한다 저기 투자한다 이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 나왔는데 장중에 자사주 매각에 대한 이야기 나오니까 주가가 9% 급락해요. 근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얘기하니까 회복을 되면서 자 2023년 4월 24일이에요. 볼까요? 23년 4월 24일 여기 시점이죠. 여기 시점에서 주가가 좀 떨어진 거예요. 봐봐요.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이만큼. 4월 24일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빠졌죠. 6월 달까지 좀 빠지고 자 이게 왜 빠졌냐면 여기에서 이제 금감원이 뭐 조사 들어간다 뭐 제재를 가한다 등등등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이 사건은 단순 실수가 아닌 상장사의 기본적인 책임의식이 없었다는 얘기지. 왜냐면 공시가 나오기도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려고 하더라도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차단할 텐데 이런 게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심각한 사례를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한경 코리아마켓에서 배터리 아저씨 유튜브에서 선 넘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23년 4월 24일 날 나온 뉴스예요. 자, 한국거래소는 24일 자사주 처분 계획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금양에 대해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네, 불성실 공시법인. 이거 요즘에 계속 나오죠? 네. 그래서 금양은 지난 4월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게 유튜브예요. 자사주 자기 주식 처분 계획을 발표했고, 수시 공시 관련 의무사항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을 했었다. 소수만 볼 수 있는 특정 매체를 통해서 공개했다라면 이것은 공정공시 위반이다. 당연한 겁니다. 네. 근데도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죠. 문제 없다. 걔네들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거기에 동조를 하고 야,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던데 그런 식으로 막 하더라고요. 거래소는 추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 그다음에 부가 벌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게 되면은 거래 정지가 되고요. 벌점 외에도 10억 원 이내에서 공시 위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금양은 뒤늦게 네, 장내 매도 블록딜로 처분할 계획이라는 것을 얘기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먼저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자사주 매각 공시를 했다는 거죠. 이게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뒤바뀌면 안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런 어떤 공시에 의해서 다들 공평하게 자사주 매각 나쁜 소식인 것 같은데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특정 사람만 먼저 그 소식을 접해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피해를 보는 거지. 이렇게 되면 공정공시 위반이 된다. 피해자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처분 예정 금액은 처분 목적은 해외 자원 개발 투자. 네, 여기서 나오네요. 해외 자원 개발 투자. 네, 부산시 기장군 내 2차 전지 공장 증설인데 여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금이 아직 안 되고 있거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일단 첫 번째 한번 등장했죠. 그래서 요거 지금 선 넘었다. 여기서부터 삐걱대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뭔가가 좀 이상한 느낌이 좀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의심을 좀 해야 되는데 요때도 어떻게 했어요? 약간의 가스라이팅이죠. 괜찮아! 오히려 걔네들 더 조사해야 돼. 금감원 조져야 돼. 자, 요거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5월 2일 날 몽골 리튬 광산 MOU 체결이 나옵니다. 자, 요게 해외 자원 개발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근데 헐값에 인수한다. 그 당시에 이 몽골 광산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도 이야기 코멘트를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야,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이런 가격에 살 수가 있냐? 몽골 걔네들이 정말 빙다리 핫바지가 아닌 이상 그걸 왜 팔아? 라는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됐는데, 이거 MOU 체결하면서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가져옵니다. 자, 23년 5월 2일 날 몽골 리튬 광산 MOU 체결 및 헐값 인수 논란이 불거지게 됐는데, 몽골 리튬 광산 요 지분 인수 MOU 체결에 대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5월 2일이에요. 2024년 매출액 4,024억, 영업이익 1,610억 원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전망을 발표하게 됐다. 자, 몽골 리튬 광산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볼 것입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매장량, 그 다음에 경제적 이득 엄청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잠재 가치 대비 지나치게 낮은 인수 가격. 그러니까 금양이 얘기한 이런 잠재 가치가 만약에 1조 원이었다. 그 당시에도 1조 원대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재 가치가 1조 원인데 얘네는 뭐 얼마 안 되는 진짜 헐값, 껌값에 사들인 거죠. 껌값에. 그럼 몽골 애들이 병신이냐? 이 표현이 좀 이상하네. 네, 몽골 애들이 모질이냐? 네, 멍충이냐?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은 지금 10억짜리 집을 1억에 파시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더라도 10억짜리 집을 1억에 팔아먹을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니네가 개발 다 해라는 어떤 조건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싸게 팔아먹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애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금방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왜냐면 눌러버리거든요. 그냥 엄청나게 그냥 막 열광이 일어나요. 왜냐면 주가도 올라가 버리니까요. 일부 투자자들은 테슬라 한국 파트너급이다 라면서 열광했지만 현실성 의혹은 계속 제기됩니다. 하지만 주가는 올라가죠. 5월 2일입니다. 보세요. 주가 상황을 또 추적해서 보도록 하죠. 5월 2일 날 요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공시가 나오고 MOU 체결했다. 그래서 몽골 광산에 대한 의심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불고 나오면서 주가가 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7월달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몽골 광산 이슈는 당시 투자자들이 열광한 사건이었어요. 왜냐면 대박이다. 네, 진짜 이거 능력자다. 네,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현실성과 조금 떨어진 과도한 기대감이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 대표적인 사례죠. 이 당시는 몇몇 사람들이 의심을 했지만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다. 왜? 너무 큰 압박감이 들어왔었다는 얘기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거의 묻히는 그런 상황으로 갔었죠. 그 당시 요 시점에 이제 방송 찾아보시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뉴스 볼게요. 인포스탁 데일리에서 보시면 2023년 5월 몽골 광산 개발 투자 계획을 밝혔다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리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리튬 광산 개발이 계획의 핵심이다. 이 시점에 뭐가 또 올라가냐면 포스코홀딩스 기억나시나요? 네. 리튬이 그때 막 떴어. 그래가지고 포스코홀딩스가 그 당시에 보시면 23년도 여기 8월까지 올라가죠. 7, 8월까지 리튬 호수 해가지고 저는 철강주로 투자해서 27만 원인가 매수했었는데 이거 60만 원에 다 팔았잖아요. 왜 팔았느냐?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때 60만 원에 팔아먹은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60만 원에 다 팔았죠. 네, 2차 전지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를 많이 들어갔지만, 네, 우리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 네, 금양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리튬 이야기 나면서 그때 크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금양도 보시면, 네.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수도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7월 달로 넘어가서 보세요. 여기 비싸죠? 네, 7, 8월에 해가지고 이 포스코가 올라갔었던 바로 그 시점, 리튬이 튀어오를 때 그때 올라갔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부분이 나왔다는 거, 광산 개발도 풍부하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지분 인수를 위한 걸 했다. 문제는 예상 경영 성과인데, 좋아, 광산 인수하는 거 좋다 이거야, 리튬, 좋아, 이게 필요하니까 할 수도 있겠다. 근데 2024년 매출액 4천억, 영업이익 1,600억,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그 다음에 2025년도에는 매출 4,600억, 2026년에는, 네, 뭐 더 크게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금양은 이전까지 2천억대 매출억, 그 다음에 100억 원대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었는데, 금양이 제시한 계획은 기업 가치를 크게 높인 그런 내용이다. 광산 하나 들고 왔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말이 안 되잖아요. 영업이익이 무려 얼마나 돼요? 16배 오른 거야. 16배. 그래서 이 정도의 엄청난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는 안 그래도 2차 전지 쪽에 붐이 일어나니까 실제 주가도 반응했죠. 2022년도 4,000원대의 주가였었던 것이 2023년 7월 19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야말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약간 빨간불이 켜지는 게 있습니다. 2024년 3월도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었던, 이거 지금 미쳐 있어요. 아무도 몰라.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의견 거절 나오니까 이제서야 이제 좀 주목을 받는 내용이 있는데, 이때 사업 감사 보고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2024년 3월에 사업연도, 23년도 사업연도 감사 보고서가 나옵니다. 적정 의견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잘 생각하지 않았는데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정을 주긴 줄게 3일 회계법인에서 나온 겁니다. 금양의 2023년 사업연도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적정 의견을 제시했어. 하지만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2,888억이나 많았어. 부채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야. 지금도 부채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영업손실은 146억 원, 당기 순손실 600억을 기록하면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의문점이 제시된다 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잡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일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몽골 광산에 대해서 뭔가 나올 수도 있고, 얘네들이 뭐 배터리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겠다, 요즘에 분위기 좋으니까, 그래 일단은 적정이야.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니네들 조심해야 될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따져보면 이때부터 이미 금양의 재무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거 아니냐. 그런데 시장은 이거를 묻어버렸죠. 뉴스를 볼게요. 관리 종목을 피한 금양,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겠는가? 2024년 3월 28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금양은 27일 장 마감 후 감사 의견 적정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감사 보고서에서는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이 기재가 되었다. 자,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적정 의견이더라도 재무, 영업 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향후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상장 폐지, 비적정 의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다 알려줬던 거야. 언제? 1년 전에. 1년 전에 이미 알려줬던 내용이에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거지. 부채가 높다, 순손실이 있다, 뭐 등등등. 부채는 무려 295% 증가했다라는 거잖아. 자, 이렇게 된다면은 그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자, 사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차트를 보고 투자하거나 시류를 따라서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재무제표나 이런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험하죠. 특히 지금 사업보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받아야 되는 이런 3월 시점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적자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적자가 이번 연도까지 넘어왔을 때 의견 거절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자, 감사 의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적정과 적정이 있어요. 적정은 뭐 상관없는 거예요. 네, 적정은 상관없는 거. 비적정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한정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절,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의견 거절이 되면 매우 심각한 겁니다. 한정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런 게 있어요. 뭐, 야, 특정 구간, 야, 니네 이거 뭐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요것만 좀 고쳐볼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근데 요거 의견 거절 나오면은 아주 박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거절 같은 경우는, 야, 니네 이거 뭐 이렇게 내가 의견을 낼 수가 없어. 니네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정말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다. 어떻게 기업이 이 모양이냐? 이런 식의 나온 게 의견 거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의견 거절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마탱이가 갑니다. 근데 요게 작년에 이미 경고가 됐었다는 이야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사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 2024년 3월 7일 날 이향두 대표는 2026년 매출이 4조 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사람들 보고서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 그 당시에. 2024년 3월 7일 날 인터뷰가 나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2026년에 금양 매출 4조 원 달성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직전에 한정 의견 감사 발표 직후라서 현실성 논란이 매우 심각했다는 얘기야. 하지만 대표가 나와가지고 4조 원 하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재무 위기 속에서 나온 이 발언은 현실과 동떨어진 무책임한 전망, 투자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자, 대표가 나와가지고 떠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조심해야 된다. 네, 사람들이 막 떠들면 어떻게 된다? 조심해야 된다. 자, 여기 뉴스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박제가 되어 있죠? 네, 2024년 3월 7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금양 이양두 사장이 2026년 매출 규모를 4조 원 예상이다. 근데 잘 보세요. 2024년 3월 7일입니다. 네? 2024년 3월 7일이요. 주가가 어떻게 돼 있을 때요? 자, 2023년도 7월에 이미 주가는 고점을 찍었죠. 그 다음에 2024년도 3월 달에는 여기 보세요. 여기 3월 5일, 여기, 요 구간이야,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주가 뛴 거지. 2024년 3월 초 구간. 그 이후에 계속 떨어지면서 뭐 감사 의견도 지랄 맞고 막 그랬었는데 이걸 가지고 딱 정면 돌파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또 들어간 거죠. 근데 주가는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그 후로 오랫동안 내려갔어. 네. 그 이후로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는 그런 주식이 됩니다. 자, 더 많이 산 사람들, 매출 4조 원을 믿고 들어간 사람들, 무엇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자, 각국 정부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대. 네. 미치겠네요. 자, 차세대 배터리 개발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는 물론 미국, 캐나다 등 각국 정부의 러브콜을 쇄도하고 있답니다. 쇄도하고 있대. 이 차세대 배터리 개발, 이게 뭐냐? 바로 이 4695 배터리의 실물 최초 공개. 바로 이거거든. 4695 배터리. 자, 그리고 이번 배터리 개발 성공으로 LG 에너솔루션 등 기존 빅3 체제에서 금양이 가세하게 되면서 빅4 시장이 만들어졌다라고 자신감을 내보냈다. 여기 빅3는 뭐죠?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 온 이런 애들이죠. 여기다가 나도 낀다. 금양이 나도 낀다. 같은 급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지금 대기업하고. 네, 그렇게 된 부분이죠. 자, 그래서 매출 2천억 원대 적자를 보였던 금양이 꿈의 전지 개발 성공으로 새로운 기업 지평 열어갈지, 이거 신문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거 진짜냐? 이거 봐야 되겠지. 자, 전자신문에서 자, 이 4695 배터리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2025년도 3월에 나온 거야. 이것도 참, 네. 아직도 개발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2024년도 3월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3월 5일이니까 또 이걸 믿고서 또 사람들이 와우 10분 만에 80% 충전되는 대박이 터집니다요 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국내 2차전지 제조사 금양이 10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 4695 원통형 개발에 나섰다. 이거 지난번에 나온 거 아니야? 그죠? 1년 전에 있었던 얘기 아니야? 근데 또 나왔어. 이번엔 장석영 금양 부회장이 5일 개막한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통형 배터리 최초로 10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한 4695 셀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5분 충전으로 160km 주행이 가능하다. 어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내년 말에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즉 내년 말이라면 25년도니까 26년 말이요. 네. 26년 말에 상용화 시킬 것입니다.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상용화가. 네. 이거 일단은 좋은 소식이긴 하잖아요. 좋아. 근데 뉴스를 한 번 더 볼게요. 자, 3월 18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그때 테슬라를 아주 폭락시켰던 BYD 5분 만에 충전되는 충전기 출시. 네. 5분 만에 얘는 완충이야. BYD가 5분 만에 충전을 완료할 수 있는 새로운 충전 시스템을 공개했다. 이러한 소식으로 BYD의 주가는 급등을 했고요. 테슬라는 급락했다. 5분 만에 된답니다. 5분 만에. 충전기를 출시한 거야. 배터리는 아니에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여야 되냐면, 자, BYD가 5분 만에 충전을 완료를 시키려면, 일단은 충전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충전기. 그 다음에 뭐 충전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충전 셀, 이 배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 일반 배터리 갖다가 꽂아가지고는 이 충전이 안 됩니다. 자, 이걸 보시면 5분 충전으로 지금 400km를 갈 수 있다. 1000V 초급속 충전 플랫폼을 공개했다라고 되어 있죠. 슈퍼 E 플랫폼을 공개했다라는 거고요. 전기차 충전의 속도,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5분 만에 400km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이 플랫폼 안에
배터리 셀이 따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터리 셀, 그 다음에 충전, 그 차저, 그 충전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이 충전 플랫폼이다, 이 얘기입니다. 슈퍼 E 플랫폼이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겠죠. 와우, 그렇다면 금양의 배터리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2026년 말에 상용화 된다. 네? 지금 없는 거야. 지금 없다고. 지금 없는 거고, 2026년 말에 상용화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와 할 때가 아니지.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BYD는 어떻게 한 거냐? 얘네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배터리가 있어. 배터리 셀 자체 생산합니다. 이걸 가지고서 지금 이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BYD가 대단한 거지. 자, 그러면 배터리 셀 자체 생산했어. 그럼 이 배터리 셀은 4695보다 나은 거 아니냐? 네? 이 초고속 충전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셀을 지금 얘네가 이미 가지고 있다, 이거 아니냐? 외부 셀 공급은 거의 없었고, 심지어 테슬라에게도 셀 공급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완전히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BYD의 기술 주도형 프로젝트다. 배터리 셀, BMS, 전압 설계, 냉각 기술까지 모두 내부 개발 기술로 통합 설계를 해버렸다는 얘기죠. 외부 배터리 셀을 끼워 맞추는 방식이라면 요거는 안정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양의 4695 셀은 아직까지 양산 단계에 있다. 네, 아직 양산 전 단계. 2025년 6월에 양산 예정이라고 하지만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2026년에 말부터 양산이 될 것이다. 뭐 얘기하고 있죠. 말이 다 달라. 네. 그 다음에 현재까지 OEM 납품되었던 공개 사례가 없고요. 2026년 6월에 양산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부산 기장 공장이 돌아가면서 뭐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지면서 현실성이 좀 떨어져 있죠. BYD가 채택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다. 이 얘기입니다. 밀렸죠. 지금 이걸 만들어서 뭐에다 쓸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기차 업황이 좋지 않아. 테슬라도 지금 안 좋아.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과연 가능한 발언이겠느냐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누구요? 이향두 대표. 여기 주목을 좀 해놓으세요.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향두 대표.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나오기 때문에, 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2024년 9월 27일 날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돈이 부족하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이게 원래는 8천억짜리였어요. 근데 주주들의 반발이 심할 거다 생각해가지고 4,500억으로 낮춰줬대. 고맙게 생각해라 이거지. 네, 그 당시에 또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 찾아보시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8천억짜리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4,500억만 해줬대. 야, 얼마나 회사가 우리 주주들을 생각하냐? 네, 유상증자를 맞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금양은 차입금 상환, 여기 별표, 시설자금 확보 목적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차입금 상환, 즉 주주들 삥을 뜯어가지고 내가 빚진 걸 갚겠다. 자,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로 인해서 일정이 연기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증가하게 됩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연장해보고 상황을 좀 보고 할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차입금 상환, 빚내서 빚진 것이 너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융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걸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는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하게 됩니다. 2024년 9월 27일 차트를 한번 볼게요. 9월 24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주가가 다시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잠깐 오르기 시작했다가요. 네. 다시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10월 달에 어마무시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네. 자, 금영 4,500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확정했다. 원래는 8천억 원을 검토했지만 주주 반발을 고려했다. 4,500억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2차전지 기업 금양이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 당초에 8천억 원 규모 수준의 유상증자를 검토했으나 규모를 줄인 것으로 본다. 그래서 예전에 기사를 보면 8천억 유상증자 추진한다. 그랬다가 이제 4,500억 줄인 거야. 그러니까 와우, 주주들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이 정도면은 아마 네, 통과될 줄 알았나 보죠. 증가로 확보한 이 자금은 네, 채무 상환과 시설 자금으로 쓸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잘 됐을까요? 뭐 결과는 이미 아시겠지만 잘 안 됐죠. 네, 그 다음은 넘어가 볼게요. 이게 문제야, 여기서부터. 자, 2024년도 10월 말에 어마어마하게 큰 게 하나 왔죠? 몽골 광산 사업 대폭 하향 정정. 몽골 광산에 대한 부분들을 대폭 하향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 사례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 이향두. 왜냐? 자, 2024년도 10월 말에 몽골 광산 사업 전망 대폭 하향 정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 전망은 매출 4천억, 영업이익 1,600억이었는데 매출 66억에 영업이익 13억이래요. 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 이거는 뭐야? 매출 4천억 나온다는 게 66억이라고? 영업이익 1,600억이 13억이라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이양두 대표 이름 기억하라고 그랬죠? 네, 이제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뭐랬다? 정정 발표 직전에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네? 자, 2024년도 실적이 4천억, 매출 4천억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매출 66억. 와, 마탱이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금양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 10점을 부과합니다. 이게 시작이야. 이게 시작. 이 몽골 광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근데 그 전에 전량 다 팔아먹었다는 얘기지. 자, 사업 전망 하향 정정은 투자자들을 완벽하게 배신한 행위였다. 대표이사의 주식 매도는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파괴한 사건 아니겠느냐. 뭘 믿고 가느냐. 바로 이 얘기죠. 네, 잘 보세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에서. 자, 문제는 1년 만에 터지기 시작했다. 금양은 2024년 9월 해당 공시를 정정했는데 핵심은 역시 경영 성과에 있다. 2024년 매출액은 처음 제시한 수치 대비 6분의 1 정도. 영업이익은 약 11분의 1에 불과하다. 2025년과 2026년 수정치도 마찬가지가 되었다. 택도 없는 소리였다는 얘기겠죠. 이로 인해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관리 종목까지 지정되는 악재까지 맞았다. 코스피 200에서도 퇴출됐고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도 매매 체결 대상 종목에서 제외가 됐다. 그야말로 최악의 시기를 맞은 셈이다. 자,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금양이 제시한 몽골 광산 개발 계획은 애초부터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실효성의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 몽골에서 리튬을 들여오는 방법 모르겠다. 그 비용 모르겠다. 금양이 제시한 계획에 의심의 눈초리가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여기에 의심하지 않고 쏠렸다. 왜?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사라 대박이다. 네, 내릴 때가 기회다. 내렸으니까 또 사라. 그는 이어서 최근 금양에 대한 분위기 고려하면 이전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은 꽤나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금양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절대 믿지 않을 분위기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 몽골 광산 매출 60배 뻥튀기 금양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뉴스에 나온 겁니다. 네, 10월 30날. 벌금 10점과 공시 위반 제재금 2억 원도 부과하고요. 지난 29일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거래는 다시 풀렸어요. 풀려서 또 거래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이 문제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시했던 그 문제점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게 된 거죠. 네. 업계 일각에서는 내부자 정보를 미리 알고 팔아친 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누구요? 이향두 금양 사장은 거래 정지 전인 24일에서 25일 보유 주식에서 전량을 장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29일날 공시했다. 사장님이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이거는 뭐야? 주가를 어떻게든 부양시켜가지고 움직임을 만들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몰래 팔아먹고 이런 공시. 이 공시 때리면 주가 폭락할 거다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팔아먹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뭐죠? 사기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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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금양의 실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월 17일 날 유상증자를 철회를 하게 됩니다. 거래소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2025년도 1월 17일 날 유상증자를 철회하게 되는데 투자자의 반발과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유상증자를 철회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더 큰 게 오게 되죠. 거래소는 공시번복을 판단하면서 벌점 7점을 추가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2만 원대 또는 그 아래쪽까지 더 진입을 하게 되는데 벌점 7점에 부과되면서 뭐가 돼요? 결국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버리죠. 자, 이게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유상증자 철회는 금양의 최후의 자금 조달 수준마저도 실패했다는 것.
돈은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요것도 일단은 막혀버린 거지. 그럼 그 막대한 부채라든지 그런 어떤 완전히 박살이 난 재무구조는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이게 안 된다는 얘기지.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마지막 탈출구마저 막힌 상태. 주가가 올라갈 때 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냥 꿈 같은 이야기 돼버린 거죠. 근데 유상증자를 처리하니까 그때 주가는 올랐어요. 왜? 유상증자 안 된다. 우리한테 돈 삥 안 뜯는 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철회 신고 제출하게 되면서 네. 뭐 유상증자에 따른 기대 가치가 현재 미달하는 상황이 직면했고 그래서 이제는 요거를 안 했다. 네. 안 했다.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를 통해서 이때는 몰랐겠지. 유상증자 이게 1월 저거잖아요. 1월 20날 불과 얼마 아닙니다. 얼마 전이에요. 1월 20 여기가 1월 20날이죠. 여기 네, 요날 주가가 5% 플러스 5% 상승으로 마감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일이 더 커져요. 뭐 여기에 조금 더 상승한 부분도 있었지만 일이 점점 커진 애가 되는 거지.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유상증자 철회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관리 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 절차가 개시됩니다. 관리 종목 지정이 돼. 누적 벌점이 높아지게 되면서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애매한 거가 되는 거고 2024년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견 거절이 나와버립니다. 왜냐면 2년 연속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으로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들어가게 되고요. 2025년 3월 21일부터 지난 금요일이죠. 네, 여기서부터 거래 정지가 시행이 됩니다. 투자자들의 평균 손실률은 67.85%라고 하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겠죠. 왜냐면 왜 이렇게 나왔을까? 내가 높은 데 샀는데 밑에서 추가 매수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평단가가 낮아져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상장 폐지가 되어버리면 큰일이 나겠죠. 자, 한 줄 코멘트를 보면 결국 금양은 최악의 결말인 상장 폐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 결과를 시장과 투자자들이 외면했던 현실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자, 감사 의견 거절 사유를 살펴봅시다. 자, 감사 의견 거절 통보를 받으면서 상장 폐지 기로에 놓였는데 지금 상장사는 상장 폐지 관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네.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거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해서 실질 심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래 정지가 내일 풀리지 않습니다. 이게 해소가 돼야 돼요. 상장 폐지라는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거래를 다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거래 정지죠. 거래 정지 언제 풀리나요? 네. 언제 풀리나요? 안 풀려요. 네, 안 풀립니다. 안 풀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 상장 폐지 요건에 대한 실질 심사가 들어가고 또는 요건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면 그때 풀립니다. 상장 폐지 실질 심사 했는데 문제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넘어가면 그때 거래 정지가 풀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2연속이야, 2연속. 지금 2연속. 2023년도에도 네. 2023년도 아까 전에 그 사업 보고서 나온 거 보셨죠? 의견 그때는 적정이었는데 그때도 뭐가 있었냐면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부채가 많았다는 이야기야. 근데 2024년도에도 요게 또 터지게 되면서 관리 종목 사유 지정에는 이제 그럼 뭐 불성실 공실 그다음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해가지고 관리 종목 사유가 추가가 되는 모습이 있었고 자, 요 부분들이 나오면서 의견 거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걸 해소를 해줘야 돼요. 이걸 해소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금양의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부채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2023년도 4,500억 정도 규모에서 2024년도 3분기 말 1조 1,300억 부채가 1조 1,000억이 넘어간 상황이 되면 됐습니다. 부채가 1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설자금과 채무상환자금 목적으로 이걸 털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 이걸 털으려고 했는데 8천억을 원래 계산했다가 안 되니까 4,500억이라도 털자 했는데 요것마저도 막혀버린 거지.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관리 종목 지정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 누적 벌점 되면서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3월 5일 날 관리 종목 지정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쭉쭉쭉쭉 지내오면서 뭐가 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의견 거절까지 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거래 정지가 풀리려면 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서 의견 거절이 나온 계속 기업의 존속 가능성 여부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부채가 어떻다? 미친 듯이 늘어나 있죠. 실적은 손실이죠. 적자잖아. 적자이고 뭐가 늘어났다? 부채가 커져 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의견 거절이에요. 의견 거절.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분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갑니다. 실질 심사.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요것을 통해서 문제 없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려면, 이 의견 거절에서 있었던 계속 기업에 대한 존속 여부, 이 부분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요거 해소가 안 되죠. 왜? 기업이 지금 적자야. 부채가 무지하게 높아. 너 갚을 수 있냐? 못 갚지. 그래서 요즘에 거래소는 상장 폐지 전에 보통 개선 기간을 줍니다. 1년. 그동안 거래 정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마도 이것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선 기간 없이 그냥 죽여요. 근데 금양에는 지금 투자자가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이 있어. 개인 투자자들 손에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을 거야. 기관도 물려 있을 거고 외국인도 물려 있을 거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네.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양 관련해서 유튜브로 막 그냥 사세요 했었던 거 거의 대부분 비공개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내가 다 찾아봤어. 네. 다 찾아봤다고. 다 비공개 들어가 있어. 더 사라. 전 재산 몰아넣어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 비공개로 지금 막 다 돌아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상장 폐지 이거 실질 심사 들어가는 이 수준에서도 지금이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미친놈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고요. 자, 책임진 사람 없지만 이런 식으로 물려 있어. 그렇게 되면 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개선 기간을 주기는 합니다. 거래소에서. 자, 그러면 여기 생각해 봅시다. 1년 개선 기간을 주는데 이 1년 동안 이 부채, 네, 이 부채, 그 다음에 이거 적자 해소할 수 있냐 이거지. 가능성이 있을까요? 부채 해결이 가능하고 이거 해결이 가능할까요? 1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아까 보셨죠? 여기 2024년 3분기 말에 1조 1388억 원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물 건너갔지. 네, 거래 정지 떨어질 테니까. 자, 그러면 뭘 해야 돼요? 3자 배정 들어가야 됩니다. 3자 배정.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는 투자자야. 또는 헤지펀드야. 등등등 있는데 야, 나 1조 원 정도만 빌려줄래? 네. 1조 빌려줄래? 널 뭘 믿고 빌려주냐? 너 기업 가치가 그 정도도 안 돼. 뭔 1조를 빌려주냐? 3자 배정? 한 1000억 정도 미친 척하고 넣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걸로 해소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개선 기간 1년 주지만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1년 더 추가로 줄 수도 있습니다. 1년 더 해봐 그래. 그럼 2년 만에 해결될 수 있겠느냐? 안 되겠죠. 아까 전에 4965? 네, 4695? 그거 배터리요. 지금 중국한테 밀려 있잖아. 양산도 되기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밀렸어 얘는. 세상에 나오기도 전부터 밀려 있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물론 또 개발을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무슨 돈으로? 무슨 돈으로 할 거냐고. 연구개발 뭘로 할 거야? 공장 증선 뭘로 할 거야? 생산 뭘로 할 거야? 거래처들은 있긴 있나요? 지금 전기차 쪽에서 테슬라도 무너지는 반에 업황이 안 좋은데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 될까? 자, 그럼 2년을 줘도 안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 자,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1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냥 상패. 그냥 상패. 2번. 1년 거래 정지 후 상패. 3번. 1년 거래 정지 후 다시 1년 거래 정지, 그 다음에 상패.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저의 전망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살아나려면, 이것이 상장 폐지가 안 되려면 뭔가 다른 어마어마한 건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상장 폐지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나온 순간 이거는 나락으로 갑니다. 점 하한가 여러 방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바닥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업 가치가 나오지 않잖아.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상장 폐지에 그냥 마음을 비우셔야 될 것 같아. 지금 20만원, 19만원에서 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9천 넣으신 분이 지금 얼마가 된 거죠? 190만원 된 거죠. 190만원 그냥 이거 어차피 회복 안 됩니다.
회복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죠. 문제는 말이에요. 역사는 또 반복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만큼은 이 반복된 역사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역사는 또 반복돼요. 작전주에 또 당해. 작년이었나요? 라더견 사태. 네? 이거 다 잊었지, 사람들. 기억도 안 나죠? 거기에 그게 왕창 깨졌으면서 기억도 안 나.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이야기야. 그때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꼭대기에서 자빠졌습니까? 슬금슬금. 꼭지점에 있는 주식들 2차전지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을 때 다 자빠져 버려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사고 있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고점에 매수해서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요?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고점에 매수해서 행복한 적이 있었냐 이거야. 없었잖아. 매수를 할 때 너무 오른 거 아니에요? 재무제표가 너무 지금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꼼꼼히 따져보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에 휩쓸린다고. 왜? 고점인 종목들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 매수가 들어오니까 주가 더 올라가거든요. 요 조금 올라가는 거에 흥분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왕창 집어넣어. 진짜 되잖아? 진짜 되잖아. 이게 문제야. 100만 원 넣었는데 120만 원 돼서 야 진짜 되잖아. 야 다음에 돈 더 갖고 올게. 1억 갖고 오는 거야. 그게 상투요. 거기서 다 죽습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 너무나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 고점에 물려가지고 대박 터져서 손실이 많이 났는데 이 손실난 종목을 손절매도하든 또 팔고 넘어가서 또 다른 고점 종목에 또 매수가 들어가. 그리고 또 물려. 종목만 바뀔 뿐이지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의 분위기가 뜨거울 때 과열된 분위기, 네? 과열된 분위기, 무책임한 경영진의 과장된 발언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이거 안 되는 거야. 반복되는 내부 정보 유출. 어떤 놈이 팔아먹었어. 근데 내부자래. 무슨 얘기 나오기 전에 팔아먹었어. 오너이가 팔아먹었어. 뭐 때문에요? 내부 정보 유출.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계획. 이거 분명히 말이 안 되는데 저걸 한다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모든 행위를 보여준 금양사건의 최악의 사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교훈으로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들어오겠지. 이거 모르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일 또 당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지만 여러분만큼이라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만큼이라도 이런 거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인 기업의 투명성, 신뢰성, 현실적인 재무 상황 점검 얼마나 중요한지 당연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조금 이기적인 말이지만 나만 아니면 돼. 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구제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뭐 고점에서 또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또 물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만큼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반복하는 말이죠. 고점, 지옥, 저점, 천국. 잊지 마세요. 모든 손실의 역사는 욕심, 탐욕, 고점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짚어드린 거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요. 금양에 대한 전체 연대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